혈관 관리를 못하면은 즉사까지 가능할 정도로 혈관 관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혈관이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내는 신호, 가슴 통증이거든요. 그냥 가벼운 평지만 걷는데도 통증이 생기고 쉬어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이 통증이 점점 빈도수와 함께 지속기간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심장 동맥이 썩어가고 있다. 이 신호입니다. 이원경 의사가 겁을 주네 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증상이긴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혈관 관리를 못하면은 고생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습관 중에 하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32,000명이 이제 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장 돌연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났던 옆에 사람이 죽어 있었다. 대부분이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 있는 혈관 문제긴 한데요. 그 사람은 바로 즉사까지 가능할 정도로 혈관 관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이 제일 치명적인데요. 동맥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문제가 생겨도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투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팔다리에 혈관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매번 혈관 때문에 각종 검사를 쫙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초기에 빨리 막아서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증상과 중요한 사인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이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내는 신호, 가슴 통증이거든요. 가슴 통증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과 관련이 있는데 심장의 가장 최악의 쇄고점이 바로 심근경색이죠. 이게 뭐냐? 경색은 말 그대로 괴사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동맥이 있어요. 그거를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이 한마디로 딱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혈관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소화지방산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뭐 설탕 음식을 많이 드시고 하면은 혈관 안에 찌꺼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맥 안에 찌꺼기가 계속 생기게 되고 그게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 혈관이 막히겠죠.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혈관이 막히니까 근육은 썩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심장이 당연히 뛸 수가 없고 그분은 바로 즉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은 최악의 경우고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넘어가면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러요. 실제로 급성 심근경색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땀이 막 미친 듯이 흐르면서 가슴 통증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바로 응급이구나. 그때는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응급실에 가면은 그냥 열일 제쳐두고 바로 직행해요. 왜냐면 이분은 그때부터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1분이 지날수록 심장이 바로 썩고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은 진짜 골든타임이 그래서 있어요. 또 증상 시점부터 보통 한두 시간 안에 혈관을 뚫어줘야 돼.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분들 말씀을 드려보면은 태어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를 하고요. 30분 이상 지속되는 그때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시면은 그냥 급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통증은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모르시고 넘어갈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평지만 걷는데도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쪼그리고 앉아도 안 좋아지고 쉬어도 안 좋아지고 10분 이상 지속되다 오히려 이 통증이 점점 빈도수와 함께 지속기간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심장 동맥이 썩어가고 있다. 이 신호입니다. 반드시 이거를 명심을 하셔서 가슴 통증이 있다.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인근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 단계가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고 협심증은 심장의 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도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협심증의 전 단계도 있어요. 안정형이라고 해서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뭔가 격렬한 뭐 운동을 하거나 계단 올라갈 때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한 1분 안에 보통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분은 증상이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기 때문에 뭐야 괜찮네? 하고 일상생활 또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조금 쉬면 또 바로 좋아지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치가 되면요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걷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쥐었듯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통증이 1분을 넘어서는 거죠. 내가 조금 쉬어도 이게 통증이 완화가 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협심증이 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과는 아직 연관이 좀 멀어져 있어서 그러면 증상 나타날 때는 뭐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협심증부터 스텐트라고 해서 좁아져 있는 혈관 자체를
자체를 일부러 넓혀주는 시술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분은 평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텐트는 인공적인 구조물이라서 찌꺼기가 또 계속 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끼게 하려면은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어쨌든 혈전을 방해하는 약물을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또 하시고, 그러다가 또 막히게 되면 또 스텐트 교체 시술을 또 하셔야 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수술로도 심장 혈관 우회술까지도 하셔야 되는 엄청나게 막 무서운 치료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협심증으로 안 가게 혈관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소화불량이거든요. 뭔가 교과서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관상동맥 질환 있는 분들의 경우에서 비특이적인 소화불량이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막연해가지고 이런 증상만 나타나시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화불량하고 도대체 혈관하고 무슨 관계일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뭔가 예민도가 떨어지는 거죠. 젊은 분들보다 둔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바늘로 찔러도 젊은 분들은 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찔렀어? 이렇게 할 정도로 예민도가 떨어지고요.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단순하게 체한 느낌만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런 느낌이 드신다? 그럼 심장혈관에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심장혈관 쪽을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피로감인데요. 사실 심장질환 환자분들 70%가 피로를 느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게, 내가 혈관이 이미 안 좋기 때문에 뭘 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똑같은 로딩의 일을 해도 피로감이 빨리 오는 거죠. 요즘에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돌연사가 은근히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혈관 문제여가지고 젊은 분들은 뭔가 나랑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로를 느끼는 거는 전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 느끼시는 증상일 수가 있어서 이원경 의사가 겁을 주네 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증상이긴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심장 혈관이 안 좋거나 내 몸 안에 중요한 혈관들이 안 좋을 때는 피로감이 부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시면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피로하다는 거는 심장 혈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간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사실 거의 모든 장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유독 피곤하다 그러면은 심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팔다리 통증인데, 이거는 꼭 굳이 심장 질환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주요한 동맥들은 다 당연히 팔과 다리를 다 거쳐 가잖아요. 심장을 제외한 다른 주요한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부종이라든지 저림, 아니면 심지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이 막혔을 경우에도 파행이라고 해서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러서 환자분들이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지 동맥 폐색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팔다리나 쥐가 잘 난다, 나는 좀 손발이 차다, 요즘에 이런 사인들이 결국에는 내 몸 안에 중요한 혈관에 안 좋은 신호를 주고 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분들이 안타깝지만 대부분 해당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혈질입니다. 불같은 성격이고요. 불같은 성격 자체가 내 혈관에 위험을 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드라마를 보셨을 때 뭔가 막 싸우는 장면이거나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르는 장면 후에 쓰러지는 거 많이 보셨죠? 가슴을 쥐어짜면서 앞으로 쓰러지는 거는 이제 심장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다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제 다혈질인 거죠. 소리 지르는 거, 불같은 성격. 야 하다가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할 경우에는 혈관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심지어 내가 화가 나면 막 주체가 안 된다,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불같은 성격인데 내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있다, 이거는 뭐 사실 오케이 100%거든요. 이런 분들은 언젠가는 내가 심장혈관이나 기타 다른 혈관의 문제로 쓰러질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만약에 불같은 성격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이 영상 꼭 보여드리고요. 성격 고치라고 꼭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같은 성격 때문에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혈관이 안 좋다고 해서 불같은 성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평소에 성격이 다혈질일 경우에는 혈관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 인과관계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의외의 위험인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긴 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으로 가셔야지 다혈질 성격도 고쳐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성질이 타고나서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저도 제가 한 성격을 좀 했거든요. 지금 많이 죽이긴 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좀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하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한 템포 쉬고 깊은 한숨을 한번 들이세요. 그러면은 이게 숨을 한번 들이쉬면은 하려다가 이게 쑥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일단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이게 팁이, 말을 할 때 존댓말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울 때 존댓말 하면서 싸우기가 되게 힘든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싸우다가 야야 하다가 선생님
사모님 이렇게 바꾸시면 이게 싸움이 멈춥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이거를 조금 적극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서로 부부끼리도 야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름이나 그 호칭을 올려서 쓰는 거예요. 뭐 사모님이라고 하든지 사장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바꾸시면 이게 상황 자체가 웃기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시면 불같은 성격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걸 좀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거든요. 실제로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주 챙겨 드시면 내 혈관들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양파와 마늘 같은 경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포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 자체가 혈관에 되게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포도 알맹이 말고 포도 씨와 포도 껍질에 훨씬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포도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포도를 사람들이 많이 까서 드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포도 껍질도 가끔씩 진짜로 생으로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씨 같은 경우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혈관 관리를 위해서 굳이 골라내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꿀꺽 삼키시는 것도 은근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대로 삼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좋은 단백질, 무기질, 그 다음에 셀레늄 뭐 등등 해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말린 표고버섯일수록 되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려가지고 건조시킨 애들이 속안에 비타민 D를 포함해서 무기질이 몇 배나 더 농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린 표고버섯 잘 응용하시면 혈관 관리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말린 표고버섯 굉장히 많이 팔고, 그렇죠? 그리고 명절 선물로도 많이들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명절 선물로 싫어하는 스팸이나 햄 이런 거 말고 표고버섯 세트로 바꿔서 한번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질소산화물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이어서 시금치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다만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결석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정량을 섭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조류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김하고 미역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애들 실제로 미끈미끈한 애들, 이런 애들이 혈관도 미끈미끈하게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이것들 자체가 혈액 속에 있는 LDL 수치 자체를 다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미역도 많이 드시고 김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언급했던 음식들은요, 뭐 귀한 음식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미역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시금치 마찬가지, 뭐 양파, 마늘 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어서 누구나 마트에 가셔서 장 볼 때 이렇게 언급하셨던 거 구매하셔서 음식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심장혈관이 워낙에 직사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다 보니까 제가 겁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돌연사와 관련된 거는 혈관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련된 사실들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혈관에 좋은 음식들 잘 챙겨서 드시면 급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 혈관 관리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혈관 관리 잘 안 하시는 친구분들, 불같은 성격 갖고 계신 친구분들이 있으면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